1. 밥상 위에서 시작된 전쟁. 첫날부터 나는 배웠다. 이 집은 규칙이 아니라 신문으로 굴러간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반찬을 젓가락으로 찍어 흔들며 말했다. 친정에서 너 이렇게 배웠니? 내 집안이 참 가볍구나. 남편은 내 무릎 아래쪽을 슬쩍 발로 툭 치며 작게 말했다. 받아, 그냥. 밥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총알처럼 날아왔다. 내가 우리 집 품격을 떨어뜨린다. 휴대폰 화면엔 부재중 0이었지만 내 마음엔 부재중 남편 일이 선명했다.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니 찬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난방을 껐다. 가스비가 내가 오고부터 2배다. 남편은 냉장고 자석에 가계부를 붙이며 말했다. 내 숨소리도 비용이야. 숨 좀 줄여. 그날 밤 방문 손잡이가 덜컹거렸다. 시어머니가 안에서 빗장 걸지 말라 했다. 가족끼리 숨길 게 어딨니? 나는 침대 밑에 가방을 숨겼다. 사랑은 책임의 다른 이름인데 여긴 감시의 다른 철자였다. 시계바늘이 새벽을 찌를 때마다 내 자존심이 조금씩 얼어붙었다.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길고 차가운 형벌이었다. 장보기 목록이 아니라 지휘서. 다음 날부터 남편은 내 동선을 앱으로 추적했다. 위치 공유를 해제하면 부부 신뢰 위반이라고 소리쳤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내 손등에 시어머니가 툭 치며 말했다. 이 집은 국산만 하지만 내가 고른 국산은 가짜 국산. 계산대 앞에서 남편이 도착했다. 총액을 보고 얼굴을 굳히더니 영수증을 찢었다. 내가 낭비한 만큼 오늘 저녁은 굶어. 집에 돌아오자 그는 거실 카메라 각도를 조정하며 말했다. 너도 알지? 요즘 뉴스 무섭잖아. 혹시 도둑이 들까봐. 그 도둑은 나였다. 내 일상, 내 말, 내 표정을 훔친 도둑. 시어머니는 생선 비늘 하나를 확대경처럼 들여다보며 말했다. 네가 손댄 건 늘 지저분해. 그날 밤 남편은 내 통장을 공동관리로 바꾸자며 비밀번호를 요구했다. 사생활은 가정폭력의 첫 재료가 아닌 척 웃었다. 그날 나는 배웠다. 믿음이란 말을 앞세운 요구는 대개 복종을 향한다는 것을. 베란다에 걸어둔 내 외투 주머니가 비어있었다. 비상금이 사라진 자리엔 냉기가 남았다.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에 낮게 속삭였다. 아직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다. 3. 병원 앞에서 끊긴 손, 그리고 조작된 증언.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나는 택시를 3번 갈아타고 응급실로 뛰었다. 남편은 회의라며 오지 않았다. 수액을 뽑는 순간 시어머니는 간호사 앞에서 내 손을 탁 쳤다. 얘가 밀었어요. 이 애가 나를 넘어뜨렸어. 간호사의 눈이 순간 날카롭게 흔들렸다. 내 혀는 얼어붙었고 거짓은 분필처럼 쉽게 쓰였다. 남편은 한참 뒤 도착해 내 어깨를 밀쳤다. 엄마 괴롭히지 말라니까. CCTV도 봤어? 그 병원 복도엔 CCTV가 없었다. 그런데 그는 본 적 없는 화면을 봤다고 말했다. 진실보다 빠른 상상력. 수납 창고에서 내 카드를 먼저 꺼내려 하자 남편이 낚아채며 말했다. 이 집의 돈줄은 단 하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차 안에서 통화를 스피커로 틀었다. 장모님 케어 비용 며느리한테 맡기면 곤란해요. 그날 나는 배웠다. 모욕은 대개 공개 설정이고 사과는 늘 비공개다.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가 귓속말로 말했다. 너 친정에 전화하면 내일 당장 내 집 밖으로 나가. 나는 휴대폰을 껐다. 통화 기록보다 살아남은 기록이 필요했다. 4. 명절의 식탁, 재판정의 증인서. 명절 아침 시어머니는 친척 단톡방에 내 실수를 미리 유포했다. 며느리가 엄마 밀었다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식탁 앞 그는 내게 미소를 강요했다. 웃어 사진 찍어야 해. 가족은 기록이야. 카메라 셔터가 열릴 때마다 나를 향한 증언서가 작성되는 기분이었다. 동서가 내 팔을 슬쩍 잡으며 괜찮냐고 묻는 사이 남편은 와인잔을 들었다. 우리 엄마 건강을 위하여. 근데 며느리는 건강하지 못했어. 웃음소리가 컵처럼 부딪히며 울렸다. 그 소리 속에서 내 이름은 쪼개졌다. 설거지 더미 앞 시어머니는 접시 하나를 일부러 떨어뜨렸다. 깨진 파편을 보고 말했다. 내 미래 같다. 밤 남편은 내가 널 지킨다면서 내 휴대폰 사진첩을 뒤졌다. 지킨다는 말은 의심의 속옷을 입고 있었다. 나는 베개를 끌어안고 세웠다. 10, 20, 30 숫자가 커질수록 귀속말은 작아졌다. 그날 나는 배웠다. 가족이라는 말은 때때로 가장 독한 향신료가 된다.
내가 바꿔야 할 건 레시피가 아니라 장소였다. 떠남은 도망이 아니라 증언의 시작이 될 것이다. 마지막 선 넘기 날짜가 찍힌 용기. 그날 도마 위 칼끝이 손가락을 스쳤다. 피가 번지자 시어머니는 바닥을 먼저 닦으라 했다. 내가 더럽혔으니 내가 닦아. 남편은 말렸다가 카드 고지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혼. 농담하지 마. 빚은같이 졌는데. 나는 조용히 서랍 맨 뒤 파일을 꺼냈다. 날짜가 기록된 사진, 영수증, 메모 모욕을 증거로 변환한 나의 작은 법전. 인감도장을 찍는 소리는 은밀한 해방의 북소리였다. 현관에 서자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어디가? 내가 나가면 내 친정도 가만두지 않아. 나는 신발끈을 조여맸다. 끈이 단단해질수록 내 목줄은 느슨해졌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나는 낯설 만큼 또렷했다. 오늘의 내가 내 편이 되어준 첫날이었다. 도어락이 닫히는 소리가 계단참에서 메아리쳤다. 그 소리 위에 내 심장이 겹쳐 울렸다. 그날 나는 배웠다. 끝내 떠나는 사람만이 다음 장을 연다. 그리고 나는 다음 장의 제목을 미리 썼다. 생존. 6. 고시원복도 첫 온기. 고시원복도는 바람도 돌려보내지 않을 만큼 좁았다. 그 좁은 데를 내 한숨이 먼저 지나갔다. 문 앞에 놓인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던 밤 옆방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종이컵 2개와 비타민 1봉지. 낯선 청년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국물 뜨거워요. 이거 먼저 드세요. 우리는 이름 대신 서로의 피곤을 먼저 건넸다. 피곤이 녹으니 경계가 느슨해졌다. 다음날 새벽 반찬가게 첫 출근길. 비가 쏟아졌고 우산은 부러졌다. 계단참에 누군가의 우산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손잡이에 쪽지, 돌려주지 마세요. 오늘만 꼭. 그날 나는 배우듯 받았다. 호의가 의심이 아니라 호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퇴근 뒤 손목에 장갑 자국이 선명한 채 복도로 돌아오니 그 청년이 택배 상자를 끌며 웃었다. 오늘 첫날이죠. 잘 버텼어요. 웃음 끝이 떨리는 걸 그는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은 때로 가장 다정한 이해였다. 밤 벽 너머 기타 소리가 얇게 흘렀다. 현이 울릴 때마다 내 심장도 같은 박자로 풀렸다. 7. 우연을 가장한 예행 연습 설렘의 씨앗. 일주일째 퇴근길 편의점 자동문이 고장 나 문이 닫히지 않았다. 청년이 몸으로 문을 받치며 말했다. 먼저요. 종이봉투 밑이 젖어 설탕이 쏟아지자 그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설탕 알갱이가 바닥에 별처럼 흩어졌다. 그는 내 봉투를 다시 싸주며 농담을 던졌다. 오늘 떨어뜨린 건 설탕뿐이죠. 마음은 제가 받았으니까요. 볼이 뜨거워졌지만 웃음이 먼저 새어나왔다. 이 설탕은 달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 달았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어둠 속에서 그의 숨소리가 가까웠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정전이 풀리자 우린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가 동시에 고개를 숙였다. 동시에 설렜다. 그날 밤 문틈 아래로 작은 종이봉투가 밀려왔다. 핫팩 2개와 손글씨, 손목은 봄까지 길겠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베개 밑에 넣고 잤다. 베개가 낮게 뜨거워지는 동안 내 하루의 추위가 처음으로 순서를 잃었다. 복도에서 스친 그의 어깨가 하루 종일 내 옷에 남아있었다. 향이 아니라 온도의 기억. 그날 나는 배웠다. 생존의 끝에서 비로소 사랑의 시작이 숨을 쉰다는 것. 8. 의사 트럭과 약속의 잔상 떨림의 여운. 2달쯤 지나 복도 끝에 상자가 쌓였다. 청년이 이사를 간다는 종이가 문에 붙었다. 내일 오전 9시. 마주 선 우리는 이름도 교환하지 않았는데 가장 많은 안부를 알고 있었다. 그가 작은 노트를 내밀었다. 접힌 곳마다 별 모양으로 접힌 메모. 이 근처에서 밤에 덜 위험한 길. 나는 반찬통을 건네며 말했다. 김이 식기 전에 드세요. 고맙다는 말을 다 못해서요. 트럭이 골목을 빠져나갈 때 브레이크 소리가 길게 울렸다. 이별은 늘 소리를 길게 남겼다. 문득 내 휴대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내일 비 옵니다. 비 오면 미끄러운 계단 조심하세요. 목소리는 짧았고 떨림은 길었다. 먹먹한 침묵이 통화의 절반을 채웠다. 통화를 끊고 복도를 걸었다. 새로 갈아 낀 전구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다. 빛에 그의 말이 묻어 있었다. 그날 나는 배웠다. 좋은 사람의 부재는 상처가 아니라 방향이고 방향은 언젠가 길이 된다는 것을. 나는 다음 날 더 일찍 일어나 더 단단히 살아내기로 했다.
설렘의 씨앗은 보이지 않아도 자란다. 9. 작은 급여 큰 자존. 반찬가게 봉투에 기름 얼룩이 내 손때처럼 남았다. 지워지지 않지만 더럽지 않았다. 사장님이 말했다. 우리 가게는 내 그릇을 다 못 담아. 더 큰 데가 아깝다. 이력서 칸의 혼인 앞에서 펜촉이 멈췄다. 과거형을 누르려니 손이 떨렸다. 증명사진 부스 유리의 차가움이 이마를 식혔다. 정신은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면접장 대기 의자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볼펜을 주워주었다. 낯선 손에 익숙한 온도. 내 순번이 불릴 때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긴장이 자세를 곧게 세웠다. 면접관이 물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나는 답했다. 실수해도 남는 사람. 퇴장하며 문고리를 천천히 놓았다. 조급은 내 과거에 두고 왔다. 합격 문자가 진동으로 왔다. 박수를 2번만 쳤다. 나머지 기쁨은 내일로 2월. 새 유니폼 천의 빳빳함이 결심을 고정핀처럼 눌렀다.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이 내 하루의 중심이 되었다. 작은 급여표가 큰 자존을 지탱한다는 걸 배웠다. 밤 고시원 창틀 바람을 틀어막으며 마음의 틈도 메웠다. 내일의 나는 누군가 덕분이 아니라 나로 인해 버틸 것이다. 불 꺼진 복도 끝 어둠이 짧아졌다. 내 걸음이 길어져서 새 신발의 끈을 다시 묶었다. 느슨했던 나를 죄듯이. 10. 규정과 사람 사이. 첫 출근 소매가 길어 접었다. 규정은 길었고 사람은 더 길었다. 매뉴얼은 친절했지만 현실은 변덕스러웠다. 친절과 변덕 사이가 내 자리. 계산 실수라며 소리친 손님 앞에서 숨을 얕게 쉬었다. 얕게 쉬면 말도 얕아진다. 점장은 공정했지만 공정은 늘 바빠 늦게 도착했다. 휴게실에서 언니가 종이컵 커피를 건넸다. 뜨거움이 위로의 정확한 온도였다.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사과하면 빨리 끝나. 빨리 끝난 상처가 오래 남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퇴근 도장을 찍는데 문 앞 바닥에 쪽지, 문제 종결, CCTV 확인 완료. 목록처럼 정갈한 글씨,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하루를 재보냈다. 감사 인사를 보낼 번호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빚이 아니라 방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가는 버스 창밖 불빛이 왠지 더 선명했다. 오늘의 실수는 내일의 통찰로 2월 처리했다. 규정과 사람 사이에 내 숨이 놓일 틈을 만들었다. 실수의 모양보다 사과의 모양을 더 연습했다. 그리고 나를 탓하지 않는 법을 한 줄 더 배웠다. 11. 뒤틀린 재회, 비밀의 그림자. 카트줄을 새치기 한 건 손님이었는데 나무람은 내 몫이었다. 직원분 말이 맞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닿았다. 사건은 매끈하게 정리되었고 손님이 오히려 내게 사과했다. 돌아보니 회색 코트 끝자락만 남았다. 목소리의 주인은 빠르고 멀었다. 그 저녁 계산대 위에 시어머니 성이 박힌 플래티넘 카드가 놓였다. 웃음 없는 미소가 칼날처럼 다가왔다. 여기서 일하네 예상했지. 남편은 일부러 크게 말했다. 현금 영수증, 며느리 이름으로 해주세요. 나는 영수증을 찢지 않았다. 대신 과거와의 끈을 단단히 묶었다. 결제가 버벅이는 찰나 옆 매니저가 뛰어와 단박에 처리했다. 한도 오류가 시스템 탓으로 둔갑하는 절묘한 타이밍. 어디선가 누군가가 줄을 묶듯 위기를 묶어주고 있었다. 퇴근벨 소리가 유난히 길었다. 내 심장과 맞장구를 쳤다. 복도 끝 CCTV에 비친 내 어깨가 더 넓어 보였다. 재회는 칼날이지만 나는 이제 잘 베어지지 않는 천이 됐다. 집으로 가는 길 바람이 뺨을 스쳤다. 눈물의 자리 대신 바람의 자리를 줬다. 그리고 다짐했다.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기로. 12. 휴게실 고백, 문밖 목격. 점심 나는 언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다. 숨김없이 변명 없이. 시어머니의 신문, 남편의 추적, 도망이 아니라 이혼이었다고. 언니는 말을 아꼈다. 끄덕임이 최고의 처방전이었다. 문 밖에서 휴지통이 쓰러지는 소리, 누군가 급히 일어난 발자국. 기분 타치고 넘기기엔 발자국이 고백의 쉼표마다 멈췄다. 나는 끝까지 말했다. 울음은 밤에 쓰겠다고 스스로와 약속했다. 그날 저녁 문제성 고객 소동이 기이하게 조용히 사라졌다. 점장은 굳이 내게 사과했다. 시스템 문제였어. 내가 맞았어. 보이지 않는 귀가 내 고백을 끝까지 들었다는 확신이 목덜미를 따뜻하게 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내 하루를 끝까지 정리해주고 있었다. 감사의 말을 공중에 띄워보냈다. 답장은 바람의 온도로 돌아왔다. 나는 더 야무지게 일했다. 도움의 자격은 성실에서 나오니까. 퇴근길에 신발끈이 풀렸지만 마음끈은 더 단단히 묶였다. 고시원복도 불빛이 오늘따라 밝았다. 망설임이 줄어서일까? 베개 밑에 핫팩 하나를 더 넣고 잤다. 내일의 손목을 위해. 꿈속에서도 나는 계산대를 정리했다. 삶의 자리로. 13. 비 오는 날의 이름. 퇴근길 우산이 뒤집힌 순간 검은 우산이 내 위에 겹쳐졌다. 그의 숨결이 한 박자 뒤에서 걸음을 맞췄다. 가까움의 기술. 신호등 앞 발목 조심하세요. 한번 접질리면 오래가요. 고맙다고만 했다. 이름 대신 온도를 나눴다. 편의점 처마 밑 뜨거운 물병이 손에 쥐어졌다. 김이 마음까지 덮었다. 김포 쪽은 바람 더 셀 거예요. 혹시 어디선가? 내가 묻기 전에 그는 웃었다. 고시원 복도 기타 소리. 세 단어가 종소리처럼 맑게 울렸다. 나는 물었다. 이름은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바람처럼. 우리는 빗줄기 사이로 걸음을 떼었다. 마치 쉼표를 밟듯이. 그가 먼저 멈추고 내가 먼저 출발했다. 서로의 속도 존중. 헤어지는 인사 없이 각자의 문으로 들어갔다. 인사는 내일로 아끼는 예의. 문을 닫으며 손등을 살짝 만져보았다. 온도의 잔상. 그날 배웠다. 이름은 나중에, 먼저 알 건 방향과 숨. 밤새 빗소리가 내 이름을 여러 번 불렀다. 나는 답했다. 조용히 살아있다고. 14. 정체의 그림자 재벌 2세와 협력업체. 며칠 뒤 소문이 돌았다. 회장 아들이 매장을 돈다는 말. 언니가 슬쩍 가리켰다. 회색 코트, 그 목소리의 주인. 나는 계산대를 한 번 더 닦았다. 설렘은 티나지 않게 닦아야 오래간다. 오후 매입팀 긴급회의에서 납품 비리가 이슈로 떴다. 화면 속 로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딱 멈췄다. 시댁회사.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 이번만 통과하면 우리 산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우리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만 사는 집. 퇴근길 검은 차가 멈췄다. 그는 내리지 않았다. 멈춤의 예의, 망설임의 배려. 다음날 납품 검수가 본사 직할로 바뀌었다. 공기가 달라졌다. 무곡간 열쇠가 주인에게로 돌아오는 소리였다. 복도 끝 창문이 더 투명해 보였다. 거짓의 김서림이 거쳐서. 나는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채웠다. 흔들림 방지. 그의 정체는 소문보다 늦게, 행동보다 빨리 드러났다. 정면이 아닌 측면에서 다가오는 진실은 더 깊이 박혔다. 그리고 나는 흐트러지지 않기로 했다. 끝까지. 15. 키다리의 방식 사라지는 문제들. 고성 손님이 고객센터를 뒤흔든 날 본사 팀장이 직접 내려왔다. 오해였습니다. 정리 멘트가 종이 재단기처럼 깔끔하게 내려왔다. 내 근무표에 지원 인력이 붙었고 악성 민원은 앞에서 사라졌다. 누군가 내 스케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내 사생활은 덮어두었다. 계단참에 작은 상자, 파스와 메모, 손목은 미래니까. 그가 아니면 누가 이런 문장을 쓸까? 문장에 성품이 묻어났다. 나는 상자를 들고 웃었다. 웃음은 방어력을 올리는 약. 저녁 감사팀이 협력업체 서류를 한 장 한 장 들쳤다. 젖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는 허위들이 테이블 위에 엎어졌다. 시댁에서 전화가 왔다. 내가 한 짓이지. 악담의 습관. 나는 대답했다. 난 오늘도 출근했고 그게 다야. 가슴에 뜨거움이 치밀었지만 뜨거움은 주방에서만 쓰기로 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정의가 내 앞에 방풍막을 세웠다. 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작은 노트에 적어내렸다. 그리고 손목에 파스를 붙였다. 내일의 지게를 위해. 밤 기타 대신 바람이 울었다. 바람조차 편이 되어주는 듯. 16. 고백의 예고 문턱에서 흔들린 마음. 자판기 앞 떨어뜨린 동전을 그가 먼저 주었다. 금속의 차가움과 손의 따뜻함이 섞였다. 내일 잠깐 시간 괜찮아요? 눈이 말 먼저 했다. 내 심장이 먼저 예스, 입술은 조금 늦게 예스. 약속은 매장 뒤 작은 공원, 조명이 부족해 목소리가 또렷해지는 자리. 벤치에 앉자 그가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다. 저 오래 멀리 좋아했습니다. 바람이 그 문장 위에 눌러앉았다. 내 과거의 파편도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나는 손등으로 바람을 막았다. 사실은 기억을 막으려는 손. 그가 멈췄다. 천천히 할게요. 기다릴 수 있어요. 쫓지 않는 사랑, 악센트가 배려에 찍힌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끄덕임이 최소한의 수락이자 최대한의 경계였다. 물병의 미지근함이 오히려 안심이 됐다. 뜨거움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니까. 헤어지며 우리는 같은 쪽으로 걸었지만 다른 속도로 걸었다. 속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약속의 첫 줄. 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 만큼 또렷했다. 나는 베개 위에 오늘의 문장을 눕혔다. 기다림도 표현이다. 그리고 불을 껐다. 심장이 조용히 대답했다. 17. 고백 그리고 거절. 다음 날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은서. 나는 그의 이름을 들었다. 윤재. 그는 짧고 단단히 말했다. 좋아합니다. 오래, 그리고 지금. 내 심장이 미끄러졌지만 내 삶이 먼저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나는 아직 서야 해요. 나로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끄덕임 끝에서 눈이 젖었다. 울음이 소리 없이 뺨을 타고 길게 흘렀다. 나는 손수건을 꺼내지 않았다. 그의 자존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그는 마지막에 웃었다. 젖은 눈으로. 그래도 뒤에 있을게요. 뒤는 도망이 아니라 보호의 위치라는 걸 그가 증명했다. 우리는 같은 벤치에 앉아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맑았다. 우리 사이에 구름 대신 에티켓이 떠 있었다. 헤어지며 한 걸음 물러섰다. 물러섬이 무너짐은 아니다. 집으로 돌아와 부엌불을 켰다. 불꽃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람막이를 올렸다. 오늘의 거절은 내일의 가능성을 지키는 울타리였다. 나는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숨을 정리했다. 18. 시댁의 비명 감사 결과 통보. 본사 감사 결과가 게시판에 떴다. 단가 부풀리기, 허위 검수, 리베이트 정황. 시댁 회사 결제 라인이 일괄 차단되었고 대체업체가 투입되었다. 사무실 불이 밤새 꺼지지 않았다. 절망은 눈부시게 밝을 때가 있다.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 내가 우리를 끊었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원인을 모르는 사람과는 결과도 나눌 수 없다. 뉴스는 조용했지만 소문은 시끄러웠다. 동네는 작은 방송국. 윤재에게서 짧은 메시지. 오늘은 일찍 자요. 그의 말은 명령이 아니라 권유가 더 멀리 간다. 집 현관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안전이 평온을 만든다. 가슴 속 복수의 불씨에 물 한 바가지를 부었다. 뜨거움은 나를 먼저 태운다. 거울 속 내가 낯설지 않았다. 견딤이 얼굴의 선을 고르게 했다. 고시원 창틀 틈새 바람이 오늘은 순했다. 침대 위에 내일의 유니폼을 펼쳤다. 주름을 미리 펴두는 예의. 손목 파스를 갈아붙였다. 노동은 내 편이다. 등을 벽에 붙이고 천천히 숨을 샜다. 16, 17, 18. 잠이 깊어졌다. 정당방 위의 잠은 길다. 19. 반격의 흔적 알리바이와 법. 시댁은 유언비어를 뿌렸다. 내가 내부자를 심었다고. 낯선 남자들이 매장에 와 내 계산대만 집요하게 찍었다. 점장은 내 옆에 섰다. 본사는 더 큰 등으로 뒤를 막았다. 법무팀에서 전화가 왔다. 명예훼손, 우리가 같이 갑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두려움의 등이 가벼워졌다. 남편의 마지막 전화. 너 우리 전부 망쳐놓고 잠이 오냐? 이제야 와. 내 대답은 짧고 깊었다. 증거가 진실의 어깨를 부축해 일어나게 했다. 휴게실 창밖 하늘이 낮게 눌렸지만 내 숨은 고르게 유지됐다. 윤재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상황은 그의 문장처럼 정리됐다. 나는 일지를 썼다. 날짜, 사건, 감정, 나의 선택. 감정은 높낮이를 줄였고 선택은 이유를 덧붙였다. 퇴근길 골목이 오늘따라 덜 어두웠다. 누군가 내 뒤를 걷는 소리가 안심이 되었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보지 않는 연습이 강해지는 중이었다. 집문을 닫으며 속삭였다. 나는 나를 믿는다. 20. 균열 윤재의 눈물. 새벽 매장 앞 벤치에 작은 등이 웅크려 있었다. 윤재였다. 그는 통화 목록만 위아래로 훑으며 아무에게도 걸지 않았다. 울음이 어깨를 흔들고 침묵이 그 어깨를 다독였다. 나는 멀리서 같은 자세로 벽에 기댔다. 구하지 않는 구원이 될까봐. 둘 사이 거리는 가까웠지만 고도는 달랐다. 같은 지도 다른 해발. 해가 떠오를 때 그는 고개를 들었다.
젖은 눈으로 공기만 바라봤다. 가까이 가면 그가 더 올 것 같아 멀찍이 섰다. 울음이 잦아들자 그가 벤치 끝을 가볍게 두드렸다. 괜찮아의 바닥 신호. 나는 손목을 한번 돌리고 출근길을 택했다. 그도 반대편으로 걸었다. 어깨를 스친 바람이 둘의 울음을 나눠 가져갔다. 카운터 앞에 서자 몸이 먼저 기억했다. 바코드의 리듬. 리듬이 마음을 안정시켰다. 노동의 자장가. 점심때 언니가 물었다. 괜찮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괜찮아질 거야. 저녁 벤치는 비어 있었다. 비어 있음이 그의 회복처럼 느껴졌다. 사람은 울어야 다시 선다. 그는 울었고 나는 섰다. 그리고 내일의 우리도 설 것이다. 각자의 방법으로. 20일. 말라가는 우산 시어머니의 몰락. 시댁 건물 앞 빨간 가압류 딱지가 6장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은행 앞에서 전화를 걸어 악담을 퍼부었다. 독은 말끝에서 증발했다. 내가 우리 집을 죽였어. 저주야. 재수 없는 것. 나는 휴대폰을 멀리 두었다. 도끼가 내 입술을 타고 들어오지 않게. 본사 공지에 계약 해지 문서가 게시됐다. 문장 하나에 회사 하나가 꺼졌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다. 엄마가 무릎 꿇으면 너도. 무릎은 굴복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자세라고 내 안에서 누군가 말했다. 윤재는 침묵했다.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말을 했다. 동네 소문은 빠르고 잔인했다. 사람들은 연민보다 구경을 먼저 했다. 나는 구경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 삶을 더 바쁘게 돌렸다. 손등에 생긴 작은 상처가 오늘의 성실을 증명했다. 퇴근길 우산이 말라 있었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마음을 닮았다. 집 문지방을 넘으며 한숨 대신 감사 한 줄을 속삭였다. 오늘도 버텼다. 내일도 버틸 거다. 거울 속 표정이 단단해졌다. 다짐은 얼굴의 근육을 바꾼다. 그리고 나는 잠을 청했다. 무릎 꿇지 않는 잠. 22. 칼날과 손바닥 윤재의 결심. 전략회의에서 부정거래 근절 슬라이드가 넘겨졌다. 문장들이 칼날처럼 반짝였다. 시댁회사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혔다. 줄 하나가 화면에서 지워졌다. 윤재의 목소리는 낮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우린 기준을 택합니다. 몇몇 임원이 난색을 표했지만 난색은 근거를 이기지 못했다. 그가 나에게 보낸 문자는 짧았다. 당신이 더 밟히지 않게. 나는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 고맙습니다만 남겼다. 밤 시어머니가 은행 앞에서 쓰러졌다는 말이 돌았다. 구급차 사이렌이 동네를 가로질렀다. 결과의 소리였다. 나는 마음 안쪽에서 분노를 접었다. 응징은 정의, 복수는 독. 손바닥을 펼쳐 칼날을 잡듯 감정을 눌렀다. 피가 나지 않게. 부엌 창틀에 기대 바깥 공기를 오래 들이마셨다. 깊은 호흡이 결심의 끝을 둥글게 다듬었다. 윤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그의 결심을 이해했다. 이해는 고마움을 지나 존중으로 닿았다.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일을 계속했다. 계속이 힘이다. 그리고 선을 넘지 않기로 다시 맹세했다. 23. 철창 그림자 고소, 그리고 막차. 내부 고발자가 등장했다. 사문서 위조 파일이 증거함에 꽂혔다. 수사기관 소환장이 집집마다 날아들었다. 종이 한 장이 집안의 온도를 바꾼다. 나는 경찰서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감정 말고 절차를 택했다. 변호사가 물었다. 어디까지 가시겠습니까? 나는 말했다. 끝까지. 그러나 사람은 부수지 않게. 윤재는 전화로 대답했다. 선은 제가 지킬게요. 밤 막차를 놓쳐 정류장에서 떨고 있는데 누군가의 코트가 내 어깨를 덮었다. 고맙다는 말을 다 하지 못했는데 코트 주인은 이미 멀어졌다. 보호는 소유가 아니라 거리의 기술이라는 말을 배웠다. 다음 날 진술서를 썼다. 날짜와 사건을 칸에 맞춰 넣었다. 감정은 여백에만 적었다. 여백은 종이를 구부리지 않는다. 커피가 식는 속도로 마음도 가라앉았다. 전화기가 울리지 않는 밤은 평화였다. 나는 창틀에 등받이를 대고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도 서류에 서명했다. 현실의 근육이 꿈에도 이어진다. 그리고 깼다. 덜 무겁게. 아침이 왔다. 절차의 아침. 24. 접견실에 눈 마지막 5만. 시어머니가 접견을 요청했다. 유리창 너머에도 5만은 선명했다. 합의 썼어. 내가 쓰면 끝나. 그녀의 손바닥이 유리를 탁 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끝은 맞지만
어제 같은 끝은 아니에요. 재벌 남자 꼬셨지? 그녀의 말은 오래된 흉기처럼 녹이 슬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녹슨 흉기는 쉽게 부러진다. 변호사가 어깨를 가볍게 눌렀다. 고개 들 필요 없어요. 나는 일어나 인사했다. 예의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형식. 복도를 나오니 바깥바람이 칼날 같았지만 내 목덜미는 단단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내 눈빛이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좋았다. 오만을 꿰뚫는 건 분노가 아니라 명료함이라는 걸 알았다. 노트의 한 줄 나는 살아남았다. 그 문장이 보호필름처럼 마음에 붙었다. 계단을 내려오며 발을 단단히 디뎠다. 흔들림은 계단참에서 털고 가자. 문 앞에서 숨을 길게 뱉었다. 가벼워졌다. 집으로 가는 버스가 제 시간에 왔다. 우연히 내 편. 나는 창밖에 손바닥을 비쳤다. 떨림이 줄어 있었다. 25. 경영애의 윤재의 칼과 방패. 대회의실 스크린에 공정이 반복 재생됐다. 단어가 칼날이자 방패였다. 윤재가 말했다. 이익보다 기준. 문장이 사람을 설득했다. 몇몇 임원의 인상이 구겨졌지만 구겨진 표정은 논리를 이기지 못했다. 결제가 떨어졌고 시댁과 얽힌 줄들이 일제히 끊겼다. 나는 회의실을 보지 못했지만 결과에서 회의의 온도를 읽었다. 그 밤 내가 있어요. 라는 한 줄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는 나도 있어요 나로서. 라고 답했다. 서로의 자립을 확인하는 두 줄, 사랑의 가장 튼튼한 나사. 내 어깨가 가벼워지자 숨이 더 깊어졌다. 점심시간에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사장님 될 상이야. 나는 웃었다. 아직은 직원으로 자랄 상. 계산대 유리 위 얼룩을 한 번 더 닦았다. 투명은 작업이다. 작업을 끝내야 감정을 올려둘 자리가 생긴다. 윤재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음이 평온을 보장했다. 나는 오늘도 매뉴얼을 지켰다. 지킨다는 건 스스로를 지키는 일. 퇴근길 하늘이 낮았지만 마음은 높았다. 26. 구속 문턱에서의 기도. 뉴스 자막이 조용히 흘렀다. 전 협력업체 대표 모씨 구속. 이니셜 뒤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 지웠다. 내가 볼 것은 내 앞. 남편이 새벽에 문자를 보냈다. 만족하냐? 만족이 아니라 안도도 아니라 한 시대의 종료라고 답하고 싶었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벌과 죽음은 다르다고 마음에 적었다. 윤재가 물었다. 원하면 더 밀 수 있어요. 여기까지. 선을 내 마음으로 그었다. 그는 알겠다고 했다. 알겠다는 말에는 책임이 실려 있었다. 부엌 조리대에 손을 올리고 한참 서 있었다. 차갑고 단단한 표면이 좋았다. 오늘의 나를 다독이는 건 뜨거움이 아니라 차가움일 때가 있다. 유니폼을 개키며 주름을 밀어냈다. 주름이 사라지면 생각도 매끈해진다. 프라이팬에 물을 끓여 김을 올렸다. 김에 남은 걱정을 붙여 날렸다. 벽식의 초침이 정확히 움직였다. 불안은 늘 오차가 크다. 나는 시간을 믿었다. 시간은 거의 모든 것을 가르친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한 번 더 기도했다. 선을 넘지 않게. 그리고 누웠다. 오래 자려면 먼저 놓아야 한다. 27. 선처 요청법과 마음 사이. 변호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고형을 원하지 않아요. 그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묻지 않았다. 존중의 침묵. 피해자 진술서 첫 줄에 썼다.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윤재는 옆자리에서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지만 함께 앉아 있었다. 함께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증거가 되는 밤. 시어머니에게 보낼 편지 한 장, 나에게 보낼 편지 한 장. 한 장은 보냈고 한 장은 찢었다. 찢은 장은 내 밤이 삼켰다. 창문 앞에 서서 새벽 공기를 길게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남은 원망이 공기와 섞였다. 옅어졌다. 법정의 정의와 마음의 선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가능은 모순이 아니라 균형의 다른 표현이었다. 작은 촛불을 켰다. 흔들리지 않는 불꽃을 한참 바라봤다. 불꽃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나도 그 중심을 담기로. 노트맨 끝에 적었다. 내가 나를 구했다. 문장을 덮으니 마음이 덮였다. 그리고 잤다. 후회 없이. 28. 판결 그리고 멈춤. 법정의 공기가 건조했다. 판사의 목소리는 낮고 명확했다. 징역 5년. 방청석의 술렁임이 잠깐 잃었다가 꺼졌다. 내 심장은 조용했다. 시어머니가 돌아봤지만 나는 고개를 숙이지도 들지도 않았다.
남편은 끝까지 나를 보지 않았다. 그는 원망의 지도만 들고 있었다. 법정 밖 햇빛이 유난히 밝았다. 밝음이 눈물샘을 자극했다. 윤재가 조금 떨어져 섰다. 가까움과 멀어짐의 정확한 계산. 커피 마실래요? 오늘은 따뜻한 물이 좋아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니 손바닥이 천천히 풀렸다. 우리 사이 말이 적었지만 적음이 채움이 되었다. 판결은 종착이 아니라 정차라는 걸 배웠다. 다음 칸으로 갈 준비. 버스 정류장의 바람이 새로웠다. 공기가 바뀌었다. 점심때 언니가 등을 두드렸다. 끝났네. 아니, 시작이야. 시작은 항상 조용히 온다. 소라는 끝의 습관. 저녁 창문에 달이 뚜렷했다. 마음의 구름이 걷혀서. 나는 달에게 짧게 인사했다. 살아냈다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 컵을 씻어 말려두었다. 29. 새로운 저녁 작은 가게, 큰 숨. 퇴근 후 언니와 공시를 봤다. 작은 부엌, 낮은 선반, 적당한 빛. 저녁은 반찬, 아침은 김밥. 내 계획이 입 밖으로 나왔고 공기가 응원했다. 윤재는 계약서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야채 박스를 문 앞에 내려놓았다. 메모 한 장. 첫날은 고등어보다 계란말이. 냄새는 남기지 말고 기억만 남기자. 나는 웃으며 계란을 풀었다. 소금 한 꼬집, 참기름 한 방울, 확신 한 스푼. 첫 손님은 학생 둘. 얼마예요? 처음 손님 하나 더. 칭찬은 장사에서 통화보다 빠르다. 웃음이 입소문이 된다. 진열대 위 스테인리스가 내 얼굴을 또렷이 비쳤다. 오래된 꿈이 낡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윤재의 그림자는 문턱을 넘지 않았지만 마음의 문지방은 따뜻했다. 매장 마감, 고무장갑을 벗으며 손등을 문질렀다. 성실의 냄새. 골목 바람이 부드러웠다. 기분이 아니라 내 속도가 달라져서. 간판 불을 끄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림은 설렘으로만 쓰자.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속삭였다. 오늘도 해냈다. 노트에 매출 대신 감사 숫자를 적었다. 3명, 5명, 더 많은 내일.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내일이 열리도록. 30. 두 걸음의 약속. 밤 셔터를 내리고 골목을 걸었다. 발걸음은 가볍고 마음은 조심. 건너편에서 윤재가 걸어왔다. 서둘러 오지도 기다리게 하지도 않았다.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길었다. 길어서 좋았다. 말이 잘하기에 충분했다. 그가 말했다. 나는 여전히 뒤에 있을게요. 필요하면 옆으로, 그 다음은 당신이 정해요. 나는 웃었다. 그럼 오늘은 한 걸음만 옆으로. 우리는 동시에 한 걸음 옆으로 갔다. 여전히 간격이 있고 여전히 온도가 있었다. 별은 없었지만 간판 불빛이 충분했다. 생활의 별자리. 내일은 내일의 속도로. 우리는 속도를 약속했다. 결혼이 아니라 호흡을, 영원 대신 오늘을. 바람이 머리칼을 살짝 건드렸고 웃음이 바람보다 먼저 흔들렸다. 그가 손을 들었다 내렸다. 인사와 망설임 사이의 높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스도 노도 아닌 계속의 끄덕임. 골목 끝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따로, 그러나 같은 쪽으로. 집문을 닫으며 나는 알았다. 사랑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의 다른 이름. 우리는 오늘 첫 페이지를 열었다. 오래, 천천히, 그러나 두근거리며 서로의 속도로.